안녕하십니까. 스레드 노 열심히 적고 있는 조나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25년 상반기 스레드 핫 이슈 결산을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글을 좀 꾸준히 썼거든요.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점이나 스레드 특징, 그 다음에 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가지 정도 그냥 쭉 적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도 드릴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은 제가 1일 1영상을 한다고 이렇게 막 자료를 찾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대본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찍는데 요거는 자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자료 한번 찾아보고 오후에 늦게 업로드를 좀 하겠습니다. 빨리 업로드하고 달리기 하러 가야겠다. 상반기 스레드 이슈 첫 번째 샤워남 같은 경우는 사진이 아직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노딱이 붙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검색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이런 건 안 뜨는 게 좋은 거다.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지금 제가 다 본 거라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조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제가 보여드리면 좀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다 욕하는 게 아니고 빌런 아닙니다. 여기서 이슈가 되신 분들, 그리고 좀 그나마 올해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그런 분들 그 공통점이고, 그리고 그 스레드 장터가 보통 열리거든요. 이렇게 대박 사건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슈가 된다 그러면 모든 전국의 개인 사업자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단톡방 댓글에다가 본인들 가게를 이제 홍보를 하시고 물건을 많이 판매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는 전국민 단톡방이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기에 영업 많이 하세요. 뭔가 이슈성 글, 어그로성 글이 끌렸다 싶으면은 자기 가게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남 같은 경우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들을 보면 다 멀쩡해요. 옷도 잘 입으시고 몸도 좋고 얼굴도 좋다, 엄청 잘생겼기 때문에 왜 굳이 너무 자신감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진이었는데, 스레드가 좀 위험한 점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키기에는 위험합니다. 옆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휴대폰을 딱 봤는데 막 알몸남이 뜬다거나 막 다리 벌리고 있는 여자 이렇게 나오면은 조진다, 이상하게 쳐다보기 때문에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하지 마세요. 궁등남 같은 경우는 사진을 지었는데 이제 궁뎅이만 말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나체인데 궁뎅이가 나왔다. 그래서 댓글에 그 당시에 이제 샤워남에 이어서 이제 뒷판으로 보여주냐, 차라리 너도 앞으로 돌아가지고 알몸을 깔아, 그런 댓글도 있었고, 이제 쩍벌려가 제일 문제입니다. 쩍벌려는 조금 그 부르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사타구니 쪽이 좀 많이 거무튀튀해서 흙타구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말하기도 민망하네. 자세가 좀 진짜 민망했어요. 그 침대에 있는데 정말 그 야한 옷을 입고 그냥 팬티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좀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샤워남, 궁뎅이남, 쩍벌려 전부 다 같은 시기에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이게 사진이 연속으로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닉이 온 거죠. 아니 이거 스레드 알고리즘 뭐냐, 빨리 신고해서 이거 없애라 그랬는데 한 며칠 정도 이제 후유증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휴대폰을 떨굴 뻔하고 약간 자괴감이 드는 시기였죠. 그리고 꽉찐 가슴녀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나왔는데 그 1, 2, 3번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 꽉찐 가슴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어그로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 내 가슴이 더 크다,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단 분들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륜 당당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스레드의 2025년 전설의 멘트를 만들었죠. 불륜은 사랑이 아니야? 우리도 당당히 얼굴 들고 살고 싶어. 왜 세상은 우리에게 이토록 야박할까?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 댓글이 1.2만 개가 달렸다. 12,000개가 달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댓글에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레드 장터가 한번 크게 열렸습니다. 이때 장사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뭐 영업사원, 뭐 자기소개하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여기 댓글을 달아서 아주 난리가 났다. 스레드가 자기 이웃 기반에 이웃이 만약에 댓글을 달면은 거기에 있는 글들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스친들이 좀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친구를 맺은 그 사람들이 어떤 글을 보는지, 어떤 댓글을 다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약간 달라진다. 그리고 나서 이 오그로가 대성공을 끌고 난 이후 그 사촌 동생을 뭐 사랑한다 그랬나, 약간 그 근친 쪽 약간 비슷한 그런 오그로성 글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너무 심하게 오그로를 끈다거나 뭐 개인 신상에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정치 이야기나 남녀 갈등 혐오 약간 이런 거는 다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어그로가 좀 오래 갔던 글들이 한 이 정도다. 그 외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운 감자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도 뭐 카메라를 좀 좋아하니까 저도 이렇게 포토그래퍼나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우리 카메라가 그 MF가 있고 M 수동 모드가 있고 조리개 모드가 있잖아요. 조리개 우선 모드 A, 그 다음 뭐 셔터 우선 S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피사체를 찍었을 때 수동이랑 조리개 모드랑 찍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해도 이게 사진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조리개 모드 쓰는 사람, 뭐 이렇게 셔터 스피드 우선으로 쓰는 사람은 사진을 못 찍는다라고 아마 그렇게 약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정확하게 찍으려면 또는 고수는 무조건 수동 모드만 찍는다고 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 평상시에 제가 지금까지 거의 수동 모드 쓴 적이 없거든요. 뭐 야간에 뭐 찍거나 은하수 찍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수동 모드로 저는 찍는데, 요거 가지고 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스레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병신들도 많은데 전문가도 진짜 많아요. 뭐 프로 수준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각계각층에 아마추어뿐만이 아니라 진짜 막 10년 20년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로 어그로가 끌려서 이제 막 대답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분께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좀 안 굽혔어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 그 내가 뭐 사진협회에 뭐 어디 소속이 돼 있는데 내 제자들한테도 뭐 알려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고 이 논란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한 일주일 넘게 갔죠. 스레드에서 일주일 넘게 가는 걸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고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라고 김현수 작가님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초청을 해서 아마 테스트까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테스트를 할 때에도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이 난 게 없었고, 그리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어쨌건 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피사체를 찍은 테스트를 할 때 이 구운 감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구운 감자가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게이샤 160만 원 같은 경우는 일본에 게이샤 뭐 이렇게 구경하는 데가 있나 봐요. 저도 일본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건 잘 몰라요. 근데 거기를 가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일정 거기 게이샤 사람들을 찍을 수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좀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분장한 사람들을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약간 투어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가격이 이제 160만 원이다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이 게이샤나 일본 지역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이거 너무 좀 과도하게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진 찍어줄 포토그래퍼를 구한다. 그 대신에 사진도 찍어야 되고 160만 원도 추가로 내야지 이거를 귀한 장면을 이제 촬영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포토그래퍼들이 이제 또 난리가 났죠. 이거 사진 찍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인력이나 그런 것들 힘든 건데 오히려 비싼 돈까지 내면서까지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거 정말 귀한 거다.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티격태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댓글을 다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제가 댓글 단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쨌건 스레드가 참 이게 이상한 세상이다. 한 번 어그로가 끌리면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뉴스까지 나와요. 뉴스까지. 요즘에 또 특히나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자들이 어디 자극적인 거 없나 싶을 때 스레드를 엄청나게 많이 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버스킹 초청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카페인지 술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 운영하는 가게에서 버스킹을 좀 해달라. 손님들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있다. 그래서 버스킹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아니 뭐 그냥 아무런 그런 대가도 없이 버스킹 하는 그런 장비 가지고 와서 뭐 노래든 뭐 악기 연주든 이런 걸 다 해야 되냐,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 초청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뭐 크게 엄청나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작게 소규모라도 이렇게 한 거를 좀 얘기를 한 건데 너무 크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는 뭐 나 리코더 가지고 내가 가서 공연해도 되냐 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근데 뮤지션을 꿈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험이 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뭐 어쨌건 비용을 아예 안 주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사장님의 입장 플러스 이제 뮤지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가 장비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내가 왜 여기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한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댓글에 그때 한 분이 이거 무료도 상관없다,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 그런 분들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공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약간 뭐 샤우팅 하듯이 좀 특이한 공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불러주면은 무조건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서 그 이후에 조금 사그러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와인 파티 같은 경우는 이게 샴페인 파티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분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파티를 주최를 할 테니까 이렇게 오고 싶은 사람들 와라. 근데 한 분이 한복을 입고 가도 되겠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약간 이제 파티고 좀 평범하게 입거나 깔끔하게 입는 거를 아마 원하신 것 같은데, 너무 튀기에 한복을 입고 갑자기 오겠다고 하니까 좀 당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초청자들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분은 좀 못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절을 했는데 그런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복 입어서 가는 게 어때서 그런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복장 제한을 하든지 그렇게 기준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입장과 그래도 내가 파티를 주최를 했고 좀 부담스러워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른 건데 조금 대처가 미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티격태격한 거죠. 이것도 뭐 큰 사건은 아니고 그냥 약간 최근에 이제 발생한 거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일 있구나. 저는 항상 약간 중립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절대로 제가 참견하거나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다음 마지막 10번은 조금 이제 훈훈한 걸 수도 있고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무슨 콘서트인지 모르겠다. 5학년 딸이 혼자 아이브 콘서트를 들어가는데 간식이랑 조금 챙겨서 쪽지에다가 이제 저희 딸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콘서트에 입장을 하게 됐는데 혹시 민폐가 되더라도 예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사진도 몇 장 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공연 되세요. 이렇게 쪽지를 남겼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불편하다, 왜 부모님이 직접 안 오고 그 이제 아이만 한 명 보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불편하게 만드냐, 이렇게 약간 논란이 많이 되고, 이거는 실제로 기사까지도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봤을 때 막상 내 옆에 콘서트 왔는데 정말 어린 학생이 와가지고 그렇게 쪽지나 이렇게 뭔가 간식을 주면서 사진 찍어 달라면은 저는 그냥 잘 해줄 것 같은데, 기특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좀 팍팍하다 이게 다들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농담으로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스레드 중독자라고 했지만 중독 수준은 아니고 그냥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제가 뭐 글은 보통 하루에 그래도 한 개씩은 쓰자, 다른 사람 알고리즘 못 뜨나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마침 뜬 게 있어가지고 했고, 혹시라도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영상이나 이런 건 내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또 그 나왔는데 사람들 검색하게 만들고 뭐 이슈성 뭐 레카 새끼니 뭐니 그런 거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거는 알고리즘에 아예 안 뜨는 게 정상이고 안 보셔도 된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친들 친구들을 좀 잘 사귀어야 된다. 멘탈이 정신적으로 좀 정상적인 사람을 친구로 많이 만들면 이런 글들이 보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글에 자꾸 댓글 다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렇게 알고리즘이 꼬이게 되면은 억울성 글이 심하게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 한동안 제가 그래서 너무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 글이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고양이랑 강아지로 좀 힐링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고맙게도 그 댓글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도 막 사진 엄청 많이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제 알고리즘이 한번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강아지랑 고양이가 엄청 많이 나오고 거기만 요즘에 하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가끔씩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상한 글들이 뜨기는 하는데 예전보다는 억울성 글들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친구 늘리려고 뭐 스하리 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좀 정신이 사고가 올바른 사람들을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인스타랑 스레드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이게 팔로워는 늘리기가 어렵다. 이 인플루언서의 길은 참 험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모든 글들이 다 인기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딱 글을 쓸 때 어떤 거는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글을 쓸 때도 있고, 어떤 거는 갑자기 이렇게 알고리즘이 떠서 빵빵 뜨는 글들도 있고, 스레드는 하면 할수록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을 주고 좀 많이 쓴 글들은 사람들이 안 읽고 한두 줄 대충 쓴 글은 뜬금없이 빵빵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이슈성 그런 것들이나 뭐 실시간 정보 찾을 땐 좋은 것 같아요. 실시간 글이나 아니면 맛집 찾을 때 검색해서 뭐 어디 맛집 검색하면 사람들이 거기 현지인들 맛집 추천한 글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